안녕하세요. 수학을 진짜 재밌게 가르치는 강사 서수진입니다. 어머님들 이번에 여름방학 때 어떤 학원 선택하실지 고민되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자, 일단은 개정 교육과정을 살짝 이야기해 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네임이 바뀌게 되었죠. 근데 중요 포인트는 여기 두 군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수상에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공통수학 2로 넘어갔고, 수화에 있던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수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였던 게 도형의 방정식이었어요. 왜냐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뒷부분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새로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원 특성상 뒤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앞에서는 힘을 좀 많이 쏟게 됐는데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면서 도형의 방정식을 선행을 했을 때 조금 느슨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파트가 공통수학 2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수하가 수상보다 더욱 어려운 단어는 맞았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1학기 성적보다 2학기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비슷하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하에 있는 거 함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통수학 2에는 도형의 방정식도 있고 함수도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도형의 방정식은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특성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는 단원 중 하나예요. 원은요, 사실 원에서는 원의 특징은 이미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미 다 배우고 오지만 아이들이 이때 잘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어머님들 생각하는 게 삼각형 또는 사각형, 원 요렇게만 생각하는데 직선도 도형입니다. 네. 근데 직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대수랑 미적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직선의 특징 중 하나가 기울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수랑 미적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잘 잡고 가야지 좋습니다. 그러고서 함수는 아시다시피 이미 배우기는 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지만 진짜 함수의 특징, 그러고서 함수가 나타내는 성질들, 주기함수가 무엇인지, 안건 배칭함수의 성질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통수학 2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정확히 깨우치지 못하고 가면 문제가 뭐냐면 대수랑 미적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풀려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이제 문제를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선행을 했을 때 함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수랑 미적분을 먼저 나갔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서 쓰이는 스킬적인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좀 심화됐거나 안 그럼 여러 가지가 중첩된 문제는 잘 풀지 못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딱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개념입니다. 네,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은 개념을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그냥 푸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지 마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딱 그 유형만을 배웠을 때는 그걸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단원의 그 유형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못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원별로 테스트를 봤을 때랑 누적 테스트를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성적들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백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은요. 도형에 관한 성질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뭐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꼭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도 유형별 테스트를 일단은 보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이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섞인 유형을 봐야지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유형을 배우면은 그 유형대로 푼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근데 두 가지 섞였을 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요 두 가지를 무조건 실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 수업 스타일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풀이법을 다양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연계 과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앞 단원 모르면은 뒷 단원이 힘든 건 알겠어요 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앞 단원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면 뒷 단원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회독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수업은요, 사실은 한 번은 개념을 듣고 두 번째는 실력을 바로 들어가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살짝 모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 들으면은 바로 전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익숙함은 느껴진단 말이죠. 네, 익숙함이 느껴졌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해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회독 학습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결과 성적 향상에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성과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번을 돌렸다, 몇 번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중 문제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성과 체크 차원에서 우리 학생별로 부교재 한 거 완성시켜 주는 거 요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학기 중에는 부교재를 한 권 완성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고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방학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 이번 방학의 컨셉은요. 하루 종일 수학하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수학만 하냐 이 말은 아니고요. 제 정규 수업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인데 화요일, 목요일 한해서는 하루 종일 수학을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특히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함수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요것만큼은 이번 방학 때는 완벽히 끝내고 가자라는 게 이번 방학의 특성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런 학생들한테 수업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일단은 선행을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개념이 조금 모호한 학생들이 있죠. 그쵸? 그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번 방학을 계기로 개념을 좀 꼼꼼히 채워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고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선 사실 연계점이 되게 많은데 이거에 관한 연계점을 찾고 그러고서 그거에 관련해서 심화까지 학습을 조금 더 연장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어머님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오랫동안 저를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클리닉을 2시부터 5시까지 잡아놨고요. 정규 수업은 6시부터 10시예요. 그럼 사실상 저랑 보는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딱 저를 봤었을 때 너무 지겹다. 그냥 집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앉혀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정말 무엇인가를 해본다. 내가 요것만큼은 이번에 끝내고 가겠다라는 거를 이번 방학 때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랑 뭐 하루에 만나면 한 7시간, 8시간 요 정도는 저랑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6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다 참여를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요. 다른 학원 시간을 바꿔서라도 클리닉에 참여하는 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제 자랑이긴 한데 제가 재밌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세부 일정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강일은요, 7월 11일이고 종강일은 8월 29일 이렇게 진행이 돼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10시고요. 일요일은 1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는 공통수학2 개념을 나갈 거고요. 이회독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셨죠. 8월에는 공통수학2 실력을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선택특강은 있는데요. 선택특강은 사실 공통수학2 리빌딩이라고 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만 다루는 특강입니다. 선생님 이거 그럼 너무 겹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 무엇을 다룰 거냐면요. 도형의 방정식은 중학교에서 심화 개념이 있죠.
네, 심화 도형 특강 같은 거를 제가 여기다 껴 넣었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리는 게 많기 때문이었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역함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난이도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 특강의 난이도는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까지 요거까지 커버를 시키자. 그래야지 나중에 대수랑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대수랑 미적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정도 특강을 잡았고요. 특강 일정은 화요일, 목요일 9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물론 특강한 친구들은 그 뒤에 화요일, 목요일 2시부터 5시 클리닉에도 참여 가능하고요. 이거는 웬만하면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 여름방학 계획표는 요렇게 돼요. 일단은 1화목 요렇게 잡아놨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오전에 특강이 있고요. 그러고서 오전 특강 듣는 친구들은 당연히 클리닉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서 이거를 다 들어도 괜찮지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도 괜찮은데, 클리닉은 필수적으로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5시까지 저를 보든 아니면 2시부터 6시 또는 9시부터 10시까지 저를 보든 하루 종일 저랑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하나는 자부할 수 있어요. 이 클리닉 시간대 그냥 아이를 앉혀놓고 문제만 풀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고 조교쌤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수준별로 가르칠 테니까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제 연간 커리를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는 공통수학 2 요렇게 끝낼 예정이고요. 그러고서 9월부터는 대수 들어갈 겁니다. 네, 9월하고 10월에 대수 개념은 들어갈 건데 9월 말쯤에 사실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있고 보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고사 대비 또한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는 대수 실력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1월, 2월 때는 당연히 우리 이제 내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공통수학 2 내신, 그러고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2 문제풀이 요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 연간 커리를 알려드렸고요. 어머님들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되게 많이 잡아놓고 있는 학원들은 많지만 그 학원들에서 어떻게 애들이 진행을 하는지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지겹고 엄마 나 집 가고 싶어 나 몸이 아픈데 이런 거 말고 아 엄마 나 학원에서 여기까지 했어 요거까지 재밌게 가르쳐 주셨어 약간 요러한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